TV 김재구입니다. 아이쿠. 오늘 그 홍준표 시장님이 정말 그저께 그 8개 민선 지자체장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모셔가지고 수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홍준표 의원 시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정말 대통령님이 정말 다른 대통령과 너무너무 다르고 정말 아주 솔직 담백하고 진실성이 묻어있는 그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힘을 합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통령을 홍준표 시장님이 엄청 우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대표적 정지 징계를 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업보라고 생각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홍준표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글을 썼어요. 바른미래당 시절에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모진 행동을 했었나.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많은 아픔을 주었다. 대선배인 손학규 대표에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모진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정치 역정에서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을 해라. 당신이 손학규 선배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신은 이것이 바로 업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을 해라. 그것이 누명인지 사실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와라. 세월 참 많이 남았다 당신한테는. 그런데 벌써부터 경고망동하고 이거 정말 진짜 대표로서 리더십도 없고 이렇게 그냥 손학규까지 그렇게 까대기 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도 나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세월 많이 남은 분이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홍준표 시장님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하는 것도 있다. 다만 이번에 여기에서 자꾸 무리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것을 읽어드렸고, 사실 말이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오늘 가만히 그동안 있다가 오늘 엄청난 쓴소리를 하네. 그래, 사람은 이게 좀 세월이 지나고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알아야 상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단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재구 생각은 이준석이는 장점, 단점이 함께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당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그래도 대충 그 당대표로 지냈던 사람들이나 옛날 수뇌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눈에 확 띄더라고. 국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 김기현, 당신도 지금 당대표 욕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김재구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김기현, 지금 민심은 당을 빨리 정상화시켜 가지고 일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가 벌써 언제인데 여당이 내부 싸움질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을 국민들이 하고 계신다. 이제 알았나? 김기현 씨?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야 돼.
그리고 김기현,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하루빨리 내용을 접고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지도부를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라면 지도부가 안정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라고 김재구는 의심 한번 해봅니다. 누구한테?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 또 국민의 삶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임기응변 차원의 시스템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감수할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 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인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자진 사퇴도 애들로 촉구를 하는 말이죠.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안과 과정의 진실 규명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짓는 것은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의 외연 확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를 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또 살짝 비껴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말을 해. 홍준표 시장님하고 오늘만의 날이 아니다.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은 선당 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을 할 때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지금 당이 결정한 대로,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따르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데 6개월은요?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김기현 원내대표도 6개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당대표 조기에 할 수 있으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왜냐? 이준석 대표한테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중해라. 그리고 당이 하라요 따라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다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이데일리인가 거저 신문에서 뉴데일리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대표,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한가?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의혹에 관련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당권 6개월 정지를 이준석이가 먹으면서 이제 다시 국민의힘은 완전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그냥 안개 속에 국민의힘 당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물어보고 국민들부터 답을 얻은 결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요. 2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 12.6%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7%예요. 권성동 4.5, 권영세 4.5, 배현진 3.2, 정진석 3.2, 기타 11.2% 등으로 나타났는데 후보자가 없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답한 비율은 23.5%인데 잘 모르겠다. 5.1. 안 의원과 다른 후보들 간 격차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보면은 25.1%의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제가 엄청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인데 12.5%니까 안철수 의원이 배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안 의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서울은 37.4, 경기 인천 23.4, 대전, 세종, 충청, 남도, 북도는 13.7, 광주, 전남은 20.8, 대구 24.2, 부산, 울산, 경남 23, 강원, 제주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전, 세종, 충청, 남북도는 이후인 나경원 의원이 10% 격차가 됐다는 건데 나경원 의원도 50대에서는 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골고루 나온 게 안철수 의원이죠. 자, 이렇게 오늘 첫 차기 당권 후보 지지율을 여론조사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조사지만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 안에서 윤심에 가까운, 윤핵관에 가까운 안철수 후보를 국민들이 아무래도 윤 정부를 위해서는 안철수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하게 지지율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쭉 지켜온 결과 윤 대통령이 후보 출마하시면서 대통령 되기까지의 1등 공신은 누구인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안철수와 장제원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들 권력에 어떤 결집을 했던 그런 걸로 김대건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번 보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그 윤리위원이 소명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울먹이면서 한 말 여러분 들었죠? 자기가 다 뛰고 열심히 하고 약까지 먹어 돌아다녔는데 결과는 이거였다. 이렇게 한탄, 신세 한탄만 하는 기자회견을 봤어요. 이런 분들이 또 유승민 어저께인가요? 대구에서 북구성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윤리위원회는 뭐라겠어요? 조직폭력배가 같다고 그렇게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할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낸 주동자가 윤핵관, 윤심, 윤리위원회를 조직폭력으로 봅니까? 그렇게도 얘기합니까? 이런 분들이 나라를 리더하겠다? 국민이 웃지요.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TV 김재우 커뮤니티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일요신문에 나온 기사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이제 그만 좀 윤정부 좀 그만 괴롭혀라 그만. 아니 더 이상 자 뒤에 이준석이가 떠난 그 자리에 아주 엄청난 분이 그 자리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윤정부와 함께 국민만 생각하고 계속 뛰면은 대한민국 금방 문재인 정권 5년이 말아먹은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제 페이북에다가 김재국 페이북에다가 어제 새벽에 이런 걸 썼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다음 주면은 큰 폭으로 올라간다.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지지율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더
경제 또는 모든 것을 잘 잡는 게 지지율 올라가는 거입니다. 라고 쓰셨는데 그분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지지율이 하락되고 뭐 37% 난리가 났어. 종편에서. 이거 저는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지지율이 계속 폭락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법과의 전쟁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최고의원이 나오겠다는 말도 있는데 못 나오지.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은 어디 앉습니까? 대표가 오면은 못 와요.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징계를 먹었고 6개월 동안 정지가 되게 된 당대표가 아니야. 당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리가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다음 주부터 윤정부에게 지지를 많이 보내실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